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요, 재혼 시장에는 절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재혼으로 많이 오시나요? 재혼 시장에 많이 오시죠. 20대 여성분들도 재혼 문의가 있고 60대 우리 어머님들도 재혼 문의가 있고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뭐 연령도 상관없이 뭐 재혼 문의도 있고 재혼으로다가 다시 뭐 좋은 분 만나서 뭐 사혼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뭐 이혼 뭐 세상 중에 한 쌍이 이혼한다라고 하잖아요. 재혼이 뭐 딱히 뭐 욕은 아니고 근데 요즘에 돌싱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그 댓글들에 아유 나는 너가 이혼을 한 이유를 알 것 같아. 뭐 저러니 이혼하지. 뭐 이런 댓글들이 심심치 않게 좀 보는 것 같아. 저는 이제 이혼하신 분들을 조금 많이 봐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와서 본인들의 이제 뭐 이혼한 사유라든가 저희는 다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분들의 변명 뭐 이런 거를 굳이 해드리자라고 한다면 뭐냐면 그런 분들은요 어떤 한 가지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때려서 저 이혼했어요. 술 먹어서 이혼했어요. 막 이러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남편이 술을 먹지만 맨정신으로 있을 때는요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그래서 이혼 안 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남편이 때리지만요 보통 때는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이런 분들도 있고요. 저를 때리지만 저는 금연치료를 받아서 참고 살아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혼하는 데는요 한 가지 이유가 아니고요 정말 이 수만 가지가 붙더라고요. 이혼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혼할 만하니까 이혼하지, 야 저러니까 이혼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폄하를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서로 만났던 사람들이 조금 안 맞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다. 왜 그런 말들이 있어요. 결혼할 때는요 정말 신중하게 하라 그래요. 막 급해가지고 막 친구들 결혼하니까 뭐 나이에 떠밀려서 막 급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는 정말 막 쉬어가세요 정말 그러거든요. 천천히 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혼은 신속하게 하라 그래요. 너가 잘못됐고 내가 잘못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너하고 나하고의 안 맞는 문제예요. 서로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안 맞는 거예요. 신속하게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다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고 내가 너무 비인간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 재혼으로 오시는 분들 보면은 상처가 너무 막 골마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보고 또 그런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서 제가 막 느낀 바예요. 얼마나 상처가 큰데요. 그런 분들이 뭐 이유가 있어서 이혼하신 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한 가지를 못 참아서가 아니라 수만 가지를 내가 참다가 나랑 너무 안 맞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혼을 선택을 했던 거고, 너무 싫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나는 결혼이 너무 싫어. 내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정말 이거였어? 난 진짜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정말 결혼 시장으로 절대는 쳐다도 안 보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꿈꾸던 분명 결혼 생활이 있었었는데 나랑 맞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꿈꿔왔던 내 미래가 조금 틀어졌어. 다른 사람을 만나면은 나는 내 미래가 다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쪽 재혼 시장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어떤 거냐, 재혼 시장으로 들어왔는데 상담을 하면서 이분 조금 위험한데, 요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 요분은 또 실수할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위험한 감지가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 제가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재혼 상담을 할 때 이혼을 하신 분들이 저희 쪽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상처가 다 아무신 분들이 주로 와요. 상처가 아문 사람들한테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은 제가 못나서 그랬죠,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에 와서 그 여자가요, 그 남자가요 이러면서 상대방을 모욕을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진짜 위험한 사람들. 물론 너무 힘들었겠죠. 당연히 상처 있겠죠. 아는데 이쪽 시장에 어쨌든 저는 삼자잖아요. 그리고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의 상처는 알겠으나 아이의 엄마고 아빠고 이럴 텐데 그 자기의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막 비하를 하는 거는 약간 그 사람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위험하다. 아직도 혹시 뭐 그분에 대한 조금 미움이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을 때 아니요 뭐 그렇지 않아요, 뭐 관심도 없어요 라고는 하지만 너무 상대방을 비하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말하는 이 당사자 요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조금 보는 경향이 있고, 남성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본인이 원하던 결혼 생활을 못 이뤘어. 본인이 이제 꿈꿔왔던 분명히 결혼 생활이 있을 거고 꿈꿔왔던 연애도 있을 거예요. 요거는 약간 젊은 나이에 빨리 결혼하신 분들이 약간 여자에 대한 로망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조금 돈도 조금 벌었어.
성공도 했어. 이 정도면은 내가 밖에 나가서 여자들하고 조금 놀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 집에서 내가 서비스를 좀 잘 받고 싶어. 젊은 여자한테. 이혼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이쪽 시장에 와서 본인은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나이가 아주 어린, 몸매가 엄청 좋은, 뭐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외모가 되게 예쁘고, 그리고 결혼을 안 했었던 사람이어야 되고, 이런 분을 찾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너무 양아치 같은데요? 그동안에 못 해왔던 것들을 이혼을 하고 재혼으로다가 이쪽 시장에 와서 꿈을 실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 또한 매칭도 안 돼요. 중요한 거는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나한테 맞추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돈이 없어. 내가 능력이 없으면 웬만한 남성분 만나서 그 집안에 들어가서 빨래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남의 집 자식 키워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또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야. 나는 돈은 없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어. 자기가 먹고 살 만큼의 돈만 벌고 있으신 분들이야. 그래도 집에 있는 남성분을 만나게 해주는 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한데, 본인이 갖고 있는 것보다 되게 많은 거를 가지신 분을 또 원하는 거죠. 본인이 부족한 거를 이쪽 재혼시장에 와서 채우려고 하시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결혼 생활에서 만족스럽지 않았었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경제적인 부분에 조금 뭔가를 누리고 싶어. 욕심을 이렇게 부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그러죠. 20살 정도, 30살 정도 양보하시겠어요? 근데 또 그거는 아니래. 그렇게 해서 뭔가의 본인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상당히 어렵고요. 가장 위험한 거는 전 배우자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오신 분들. 항상 보면은 그분 옆에 그림자 같이 따라 있더라고요. 배우자의 그 트라우마 속에서 평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아직 재혼을 할 준비가 안 된 거 아닌가요? 본인들은 잊었다고 하고 괜찮다라고는 해요. 그리고 시간도 꽤 지났어요. 그분들한테는 그게 되게 큰 상처였어요. 우리들은 야 그까짓 거 잊으면 되지, 시간 지났잖아 라고는 하지만 내가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대부분 다 연애 결혼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한테 정말 죽을 듯이 싸우고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재혼뿐만이 아니에요. 장기 연애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장기 연애를 했는데 예전에 뭐 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뭐 나하고 3살 차이가 났어. 그러면은 저는 3살 차이하고는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있고요. 재혼은 어떻겠어요? 더 심하지. 그 사람이 했던 행동들, 그 사람이 좋아하는 뭐 취미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그냥 그 사람은 전 배우자의 그림자가 계속 살고 있는데 본인은 괜찮다라고 해. 근데 그 사람은요 절대 평생 그 어떤 누구도 못 살아요. 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본인은 그 트라우마를 못 벗어나더라고. 결국 결혼을 해도 남자 쪽도 힘든 거고 여자 쪽도 힘든 거고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잠자리가 좀 안 맞아서 오시는 경우도 좀 있어요. 잠자리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초혼 같은 경우는요, 양가의 부모님들의 허락하에 막 결혼도 하잖아요. 근데 재혼 같은 경우는 약간의 격식이 필요가 없어요. 보통 재혼분들은 나이가 조금 있잖아요. 또 누군가와 살아봤어. 그들이 조금 내려놓는 것들을 알아. 돈이 뭐 되게 많은 것도 필요 없고 뭐 되게 좋은 직장도 필요 없다라는 것도 알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알고 내려놓을 걸 내려놨어요. 뭐 부모님의 허락 이런 것도 필요 없어.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그럼 만나면 돼요. 되게 심플해. 재혼은 너가 좋아, 나도 좋아, 감정적으로 좋아. 뭐 정서적인 부분도 너무나 중요하죠. 정서적인 부분 때문에라도 나하고 어느 정도 연령대가 좀 비슷한 이런 분들을 또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남녀 간의 관계라 속궁합도 조금은 중요하죠. 많이 중요해요. 그죠? 요즘에 재혼은요, 내 생활이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여성분들도 직업 다 좋고요, 남성분들도 다 좋아요. 직업이 좋다라는 거는 내가 경제적으로 다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살기 편하다라는 거는 뭐냐면 돈으로 요즘에는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 굳이 결혼 시장으로 뛰어드는 이유는 뭐냐? 정서적 교감자가 필요하다. 외롭다. 요즘에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너무 외로워요. 함부로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재혼은 내가 잃을 게 없잖아요. 무서울 게 없어요. 잃을 게 많잖아요. 조금 무서워요. 내가 이렇게 움츠려요. 진짜 부자들은요, 아유 나 돈 없어 이러고요. 별로 안 부자들은요, 내가 이번에 얼마를 벌었는데, 이건 진짜 안 부자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잃을 게 조금 있으신 그러신 분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이렇게 자기를 살짝 이렇게 닫으시더라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맛있는 거를 먹고 싶은데요, 정말 맛있는 요리집은요 1인분은 안 판대요. 무조건 2인분씩 판대요. 그 맛있는 거를 먹기 위해서라도
짝을 만나고 싶다라고들 오세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좋은 분과 연애를 안 하세요? 글쎄요, 좋은 사람이 없네요. 좋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 사람이 없습니까? 사람 많습니다. 마음을 안 여셔서 그런 겁니다. 그죠? 마음만 여신다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